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뉴스데스크 충북입니다.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충북도지사와 청주시장 후보 경선을 원점에서 다시 진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힘 공관위는 오늘 충북지사 후보 경선을 최초 등록 시점으로 되돌려 접수 후보자 전원을 대상으로 예비 경선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예비 경선을 통과한 후보는 김영환 충북지사와 1대1 본 경선을 치르는 방식으로 최종 후보를 가리게 됩니다. 이와 함께 공천 배제에 반발해 재심을 청구했던 이범석 청주시장의 요청도 수용됐습니다. 청주시장 경선 역시 다른 후보들이 예비 경선을 먼저 치른 뒤 승자가 이범석 시장과 1대1 결선을 벌이는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충북도당이 지방선거 후보 공천 심사 결과를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도의원 후보로는 청주 이수계, 이정태, 정재우, 신민정 후보가, 충주 강진권, 심기보, 조중근, 서동학 후보가 본선행을 확정지었습니다. 또 제천 1 양순경, 보은 김도화, 괴산 이완철, 진천 1 안치영, 음성 1 곽상선 후보가 결정됐습니다. 국민의힘 충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도 광역의원 1곳과 기초의원 15곳의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청주시 제4선거구 도의원 후보는 박지헌 도의원과 안성현 청주시 의원이 경선으로 선출됩니다. 지방선거 공천 결과에 대해 탈락한 후보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청주시의원 경선에서 탈락한 4선 김성택 시의원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결과라며 당원 명부 유출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김 의원은 이강일 국회의원을 배후로 지목하며 도당과 중앙당에 재심을 청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이강일 의원은 자신의 SNS를 통해 떨어진 사람은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서도 공천 심사의 공정성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비례대표 도의원에 도전했던 임가영 전 충북교육청 정무비서관은 이번 심사는 이미 특정 인사를 점지해 놓은 불공정한 게임이었다며 국민의힘의 공천심사 기준과 절차를 전면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본격적인 봄 영농철이 다가왔지만 농촌 들녘에서는 깊은 한숨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장기화하는 중동사태 여파로 면세유는 물론 비닐과 비료 등 필수 농자재 가격이 치솟고 있기 때문인데요. 심지어 돈을 줘도 물건을 구하기 힘든 수급난에 사재기 조짐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영일 기자입니다. 잘 말린 벽실을 섭씨 60도의 온탕에 담갔다 찬물에 식혀줍니다. 친환경 벼농사의 시작이라는 벽시 종자 소독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농민은 올해 농사를 위해 면세유 보관 탱크를 새로 구매했습니다. 벼농사의 대부분은 농기계 작업으로 이루어지는데 중동전쟁 장기화로 면세유 가격이 하루가 다르게 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름값은 아무리 비싸도 농사는 져야 되고 그 대신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고 그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지금 기름통도 사게 된 겁니다. 실제로 청주의 한 주유소에서 판매 중인 면세 경유 가격은 1,429원. 한 달 전 981원보다 46% 가까이 올랐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중동 사태 이후 비닐과 비료, 상토 가격도 30% 안팎이 올라 농민들의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비닐 같은 경우는 벌써 이제 한 5,000원 정도가 올라서 지금 공급되고 있고 하우스 같은 경우는 지금 주문을 넣어도 그쪽 공장에서 공급을 지금 언제 해줄지 모른다고 말을 하니까. 가격 상승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일부 제품은 원자재 수급난으로 벌써 공급에도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더 많이 오른다는 얘기는 해요. 지금 수급도 안 될 뿐더러 지금 재고 없어서 주문하는 것도 물량을 못 대준다라고 하니까. 이런 가운데 앞으로 농업용 자재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사재기 현상까지 나타나면서 농자재 수급 차질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영일입니다. 중동 사태로 국제유가가 급등하면서 소비자 물가 상승폭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충청지방데이터청이 발표한 지난달 충북의 소비자 물가지수는 119.58로 1년 전보다 2.3% 올라 올해 들어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품목별로는 농축수산물 가격이 1.1% 내렸지만 석유류 가격 상승의 영향으로 공업제품이 2.9% 올랐습니다. 특히 경유가 1년 전보다 16.1%, 휘발유가 7.5%, 등유도 11.2%가 상승했습니다. 최근 중동 사태 장기화로 국제유가가 폭등하면서 기름값 걱정하시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이런 글로벌 에너지 위기 속에서도 따뜻한 물을 걱정 없이 펑펑 쓰는 산촌마을이 있습니다. 비결은 바로 버려지는 나뭇가지를 이용한 산림 바이오매스인데요. 허질 기자가 이 산촌마을을 다녀왔습니다. 작은 산촌마을. 지은 지 30년 넘은 주택에서 수도꼭지를 틀자 곧바로 따뜻한 물이 펑펑 쏟아집니다. 기름값을 아끼려고 노심초사하던 과거의 겨울은 이제 옛말이 됐습니다. 더 수월하죠. 마음이 편하게 쓰고 그러니까 또 이렇게 기름값이 많이 올라도 지금 걱정 없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죠. 이렇게 자유롭게 난방을 쓰는 곳은 이 집뿐만이 아닙니다. 옆마을까지 온기를 불어넣는 곳은 옛 분교터에 들어선 에너지 공급센터입니다. 산림에 버려지던 잔가지들을 잘게 부순 목재칩이 연료인데 이곳에 설치된 400kW급 보일러 2대가 800kW 규모의 열을 생산합니다. 보일러에서 생산된 뜨거운 물이 7km가 넘는 배관을 타고 58가구에 공급됩니다. 그 공급되는 부분들을 이제 매일 체크를 하고 만약 이상이 있을 때는 가서 수리라든지 보완을 하는 그런 시스템이에요. 이 생산된 열 중 남는 열은 이 송풍구를 통해서 바닥으로 빠져나와 목재칩을 건조시키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목재칩의 열 효율을 더 높이기 위해서입니다. 이런 혁신이 가능했던 건 마을 주민들이 가구당 70만 원씩 출자해 직접 협동조합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63억 5천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된 국가 공모 사업에 선정된 이후 마을이 직접 운영 주체가 돼 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내는 사용료로 운영 성과가 쌓이면서 조례로 정한 요금도 첫 해보다 17%나 낮췄고 관리자 월급을 거뜬히 줄 정도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가구당 연료비도 20%가량 줄었는데 실질적인 체감 효과는 훨씬 큽니다. 전에 비해서 한 가정에 평균적으로 한 3, 4도 높게 살아요. 노인분들이 아까워서 못 돼서 춥게 살았는데 지금은 겨울에 한겨울에 들어가 보면 따뜻하게 사셔요. 이곳 마을은 열 공급을 넘어 냉방 등을 위한 전기까지 생산할 수 있도록 발전기 설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이 목재칩 단가를 조금 더 낮춰서 좀 저렴한 목재칩을 공급을 해서 그 조합의 수익이 조금 더 많이 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할 거고요. 널뛰는 유가와 글로벌 에너지 위기를 막아주는 방패로 거듭난 산림 부산물이 에너지 전환의 현실적인 방향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허지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